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규리나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가능성의 투심이 좀 약화된 모습이었다면 코스닥은 2차 전지 구단의 강한 상승 여력에 힘입으면서 최근 5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793선에 좀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나 중국의 양의 소식이 들리면서 그 기대감으로 볼까요? 철강, 건설,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들썩들썩했는데요. 중국과 관련돼 있는 소비주들 그리고 산업재 쪽으로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시세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투자 올림픽 본방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또 해설위원 궁금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보게 될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장주 단기 매매 승부사라고 할 수 있죠. 자칭 타칭 1타 강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요. 맞아요. 어디 쪽으로 좀 보셨을지가 궁금하네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급등할 종목을 두 종목을 두 선수를 찍어드리는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하이라이팅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돌아온 외국인의 원픽은 뭐니 해도 2차 전지 섹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수가 사실은 보합 구간이고요. 상승했다가 약 소폭 빠지기도 하지만 여지없이 외국인의 수급은 2차 전지에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에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2차 전지의 대장이 있죠.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 4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수에 상관없이 2차 전지주는 간다는 건데 먼저 대장주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후속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중의 테마는 순식간에 바뀌지만 수급주의 테마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인 오늘 금양도 흐름이 좋았는데 2차 전지주 보면서 소재인 리튬 관련주 흐름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0.16% 상승했고 코스닥은 0.57% 상승했기 때문에 보합 구간입니다. 보합 구간에서 보면 상승 종목은 1,300개, 하락 종목은 1,000개, 반반인데 지금 이럴 때 반반에서 확률의 50%에서 베팅을 할 게 아니라 2차 전지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은 꼭 갖고 계셔야 시장의 섹터가 몰릴 때, 수급이 몰릴 때 큰 상승 볼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0.39% 다우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0.58% 하락했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은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지표인 원달러 환율은 1,295원, 1,300원 아래에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하게 된다면 나갔던 외국인들이 좀 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양호하다. 하지만 3월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저희도 트레이딩 어떻게 할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리튬 관련주도 좀 주목해 주셨고 2차 전지 섹터들 주도주들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한가 특징 종목들 좀 하나씩 보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종목군들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상한가 특징 종목은 두 종목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니고 섹터의 대장이 되는 종목들인데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텍입니다.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나왔죠. 400조 시장, 대기업 전기차 충전 경쟁 본격화의 강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기차가 도로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대기업이 여기 뛰어들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한충전은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소의 급속 충전소의 유주 보수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분의 24%를 디스플레이텍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이 장 초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매수할 타이밍을 주긴 했지만 하는 사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갭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다. 충전소 이슈들 보시면 되는데 시간에 보니까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내일은 아마 수급주인 2차 전지 섹터와 리튬 섹터와 함께 충전소 섹터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란톡방에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긴 하겠지만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이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앞으로 또는 이번 주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니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하고 네이버페이의 동맹의 상승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지니틱스 상한가 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 중인 전기차 충전 쪽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텍 또 관련주들 흐름 내일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니틱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두 종목 모두 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주들 좀 지켜보자라는 또 얘기해 주셨고요. 수익률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아가지고 뭐부터 네. 봐야 될지 고민될 정도예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용주 장관님? 우선 종목이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오늘 까지 7번 이제 출연했고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PD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네. 앞에를 좀 길게 하고 뒤를 짧게 하겠다. 그만큼 수익률이 잘 너무 나고 있어요.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네.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짧게 가볼까요? 네, 짧게 팩트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 이데일리 오픈하고 지금까지 총 주 2회에서 6번 출연을 했고요. 오늘 하면 13번이고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제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일타 이용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한국 정보 인증이 안 갔던 벤치에 있었던 선수까지 급등이 장 초반에 나오면서 12개 선수 중에 11개 선수가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 대비 많게는 33%인 링네트도 있고요. 적게는 2%가 나온 선수도 있긴 하지만 핵심은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벌써 승률로 한 83.3%인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과거 1년을 돌이켜 봤을 때도 승률이 83%에서 92%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 해서 제가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TV 앞에 서서 말씀드릴 때 거짓말은 하진 않는 거거든요. 고점에 매도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방송만 보시고 선수들 골랐을 때는 다 상승이 나오는 종목 선수들을 드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12종목의 합산 누적 합계율을 뽑았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130%가 벌써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물론 고가에 팔 수 있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가 대비해서 기준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딱 한 달 만에 누적 130%의 수익이 났고 12개 종목 중에 11개가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크게 놀랄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방송을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주식만 공부를 하고 주식만 보기 때문에 노력이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시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률로 1등은 링네트 33%고요. 더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바로 22%의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마 두 번의 VI가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매도가 됐다면 22% 또는 20%의 수익이 나는 선수를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2선수 중에 안 간 선수는 딱 한 선수인 MK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면 시작은 써니전자로 시작합니다. 우선 써니전자가 18%에서 1등이었는데 수익률로 봤더니 써니전자가 지금 탑 3 안에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써니전자는 18% 고가대 급등이 나와서 지금 눌림 구간에 있는 거고요. 플리토가 24% 나왔습니다. AI 번역 관련 주죠. 플리토도 24%. 제가 이거를 팩트만 딱딱 짚어드릴 텐데요. 대원미디어
네이버는 3%의 수익이 나왔고 손절권을 이탈했던 종목이 된 거고요. 링네트가 33%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호가가 얇았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호가가 얇은 종목을 제가 1타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송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고 재료가 3가지 중에 1개만 가면 되는 거니까 링네트 갔었고요. 3천당 제약은 조금 더 갔어요. 오늘 2.8%까지 상승이 나왔고 제가 오늘 저기 다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우량주답게 5%의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왔으나 지수가 조금만 밀리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멀리 뛸 선수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집이 크고 시총이 큰 선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저희 아파트 옆동에 저희 그 친척분이 사는데 네이버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현대 웩스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2% 가까운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였던 한국정보인증 있죠. 이게 증권형 토큰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키움증권보다는 시총이 작은 이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만든 거거든요. 제 윗꼬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기준으로 하면 2.66% 상승이 나왔고 너무 다행인 게 보시는 것처럼 21선 위에 종가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홀딩해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보인증까지 나왔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13%가 넘게 나왔죠. 윗꼬리 달리고 나왔지만 지금 좀 눌렸죠. 눌리긴 했지만 급하게 올라갔던 DSC 인베스트먼트 아직도 자리는 저는 21선을 깨지 않은 홀딩이거든요. 약간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21선이 한 달 선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돈이잖아. 한 달이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한 달이면 다른 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21선이 아직 살아있는 DSC 인베스트먼트도 아직은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디오 말씀드리면 디오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에 근거한 재무제표와 영업이익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디오는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디오가 크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좋잖아요. 차트 보면 5일선, 11선, 21선이 응축돼 있기 때문에 응축 후 확산이 될 수 있는 디오. 디오 어떻게 할까요? 디오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상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서프라이즈 난다고 관계자가 한 기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나노텍을 먼저 바로 가면요. 미래나노텍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래나노텍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 갈 거다,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22%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VI도 2번을 했거든요. 제가 노란톡방에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드렸고 인증한 것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제가 트레이딩한 선수들은 너무 잘 간다. 승률이 적중률이 83%가 넘는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현재 벤치에는 MK전자라는 선수 한 선수가 지금 앉아 있어요. MK전자 선수 우리가 포기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저는 기다린다가 맞죠. MK전자는 급등 후에 이쁘게 눌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빨리 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가격대 지지라인이 있었지만 방송 이제 화요일, 수요일만 하니까 목금에도 갈 수 있으니까 MK전자 선수를 제가 좀 빨리 트레이딩 했는데 아직은 대기 중이지만 어떤 선수보다 강하게 또는 다음 주에 제가 왔을 때 1등 수익률 달성할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MK전자 선수 저는 버리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MK전자 선수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집중할 거는 사실 MK전자는 지금 이미 트레이딩한 선수이고 이제 집중할 건 오늘 방송 후반에 나올 2명의 선수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호가창과 흐름을 보면서 고심 끝에 가지고 온 트레이딩 해온 2명의 선수를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제 승률이 적중률이 83%가 넘는지 90%가 될지 아니면 70% 떨어질지는 이 두 선수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장 낙관론자긴 하지만 앞으로 3월 달은 좀 시장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10%의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머지 70%를 여러분과 함께 진짜 채워드리겠습니다. 80% 정도의 열정과 노력이면 이 시장 힘들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70% 그리고 여러분 10% 합쳐서 80%의 열정과 승률을 가지고 한번 힘들어질 수 있는 시장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고 정말 수익 나는 선수가 있는지 검증해 보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내일도 즐거운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용준님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없슈. 얼굴도 착하고 주식도 짱이고 이런 남자를 누가 그만두나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있어서만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나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와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데에다가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클릭하신 뒤에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빅매치 포인트로 들어가 봐야겠죠? 어떤 테마를 또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리튬 관련주 되겠습니다. 그렇죠.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0위인 멕시코에서 와 국유재산화로 리튬을 법안 정식 공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와 국내 리튬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리튬 관련주 이런 게 약간 네. 사실은 테마로 살짝 올랐다가 또 빠지잖아요. 이슈가 없어지면. 네네네네. 이건 좀 테마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그래도 좀 들고 갈 만한 이슈거리가 될까요? 저는 사실은 리튬 관련주가 정확하다면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초반에 리튬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때는 리튬의 실시간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사실 세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발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했지만 지금 도로에는 전기차, 전기 택시, 전기 버스 이게 다 엄청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2차 전지,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의 배터리 핵심 소재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정말 귀한 소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는 처음에는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체적으로 리튬 관련 광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리튬 관련 사업을 한다거나 리튬 관련 또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선수들은 앞으로도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튬 관련인 줄 알았더니 단순히 뭐 허위 공시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안과 정확한 공시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섹터를 먼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저 현재로서는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갔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이 간 건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간 거지만 실제로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 이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금양이라는 선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양은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리튬 관련인지 무슨 관련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작년에 금양의 엄청난 급등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하면 리튬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매력적인 게 금양회사 자체도 리튬 관련주라고 언론에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거든요. MOU 체결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은 리튬의 지금 대장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금양 같은 경우 과거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5,000원 했던 종목이 4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8배, 9배는 간 건데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 돌파하면 다시 52주 신고가인 역대급 또 신고가가 나올 자리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대외적인 변수가 좋아요. 주식을 할 때는 거시부터 미시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탑다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10위 멕시코에서도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인데 테슬라도 리튬 생산업체를 인수라야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은 지금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와 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앞으로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데 작년에 무려 11배가 올랐던 리튬
리튬 가격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좀 조회해 보면 다 나오는데 리튬 가격이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요에 의해서 리튬 관련주가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금양 흐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봤더니 금양의 주가 상승 랠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오늘 기사이고요. 1월 3일 날 기사를 봤더니 부산시하고 2차 전지 산업 메카로 금양과 부산시가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금양과 MOU를 체결했다는 것. 사실 MOU가 양해각서에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언론에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가 금양과 3억 셀 규모의 2차 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해서 8천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금양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확인하실 게 첫 번째로는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34,700원에 끝났는데요. 여기서 지금 전고점이 4만 원 부근이거든요. 4만 원 부근을 돌파가 나오면 신고가로 더 갈 수 있는 자리죠.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리면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금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돌파할지 안 할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말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리튬 관련주의 대장은 금양. 에코프로 BM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랐어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금양도 돌파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금양 흐름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대장주인 금양이 정확히 말하면 리튬 대장주 금양이 오늘 11.5%의 고가 대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5,000원, 1차적으로 이 구간이죠. 35,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은 4만 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내에서도 또 관심 있는 종목으로 금양을 좀 살펴보셨는데 전고점 돌파 확인 후에 접근하는 것은 좀 유효하다. 긍정적으로 좀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뭐 광물연합군이라고 해서 뭐 LG, SK온,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주요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다 참여한다는데 굵직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보세요? 우선 금양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률,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을 먼저 보는 거고요. 대장이니까 시총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날 가장 많이 간 종목이 금양이기 때문에 리튬으로 금양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 22%의 급등을 그 수익을 본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의 지금 흐름이 사실은 리튬 관련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환사채에 대한 공시에 대한 300억 이슈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만 보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교환사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이 그때 교환가액이 19,934원이었는데 그 당시 지난주 현재가가 18,950원이었던 미래나노텍 비중 실어서 공략해보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24,000원까지인가요? 23,150원까지 오르면서 노란톡방은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제가 비중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1년에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공시에 근거를 두고 제가 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제가 안 올라갈 때 모니터를 보고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정량적인 판단하는 거죠. 호가창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전환가격도 보고 리픽싱 가격도 보고 또 리픽싱 되면 어디까지 빠르지 최저 전환가격도 보기 때문에 제가 기도만 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미 편입돼 있어요. 리튬도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미래 첨단 소재가 미래나노텍이 지난해 2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을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회사도 좋아요.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도 흑자고 유보율이 1,553%인데 오늘 방송 보시고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팁들도 공부하게 드리는데요. 유보율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좋냐면 회사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는 무상증자를도 할 수 있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공시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 보시고 영업이익 보시고 저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까지 봅니다. 물론 EPS도 보고 PBR도 보고 PER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보율까지 보면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유보율이 1,500%나 되는 미래나노텍으로 저희가 22%의 고가 대비 수익을 맛봤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2월 14일 날 미래나노텍 제가 교환사채에 대한 말씀드릴 때 익스체인저블 본드거든요. 교환한다. 주가로만 교환할 수 있는 그 본드인데 정확히 하면 사채인데 이게 교환 청구 기간이 다음 달 3월 16일부터 있어요. 확실한 건 3월 16일 이전까지는 이 교환사채 가격인 교환가액인 19,934원 위에서 어느 정도 해야 주가로 교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1,000원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대로 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눌려서 갈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가장 좋은 지점에서 최저가의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고 22%의 급등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봤다는 겁니다. 물론 1파동 이후에 3파동이 더 길 수도 있지만 뭐 1파동만 맞아도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먹은 거니까 좋습니다. 미래나노텍 아직은 흐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 보면 5일선 지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2% 나왔던 2월 17일 날 저희가 흐름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더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식 격언에 고점은 누구도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엘리어트 파동을 들이밀면서 저항이 여기까지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는 시장의 광기와 시장의 수요와 시장 호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누구도 논할 수 없는 미래 나노텍 23,2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저항이고요. 이게 돌파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처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시와 재료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이용준이 말하는 때 일타 강사가 말하는 쉽게 설명해드리는 공시에 대한 이해를 방송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교환사채 전환가액인 19,934원입니다. 이미 넘었기 때문에 여기 눌렸다가 할지 깨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3월 16일 이전에는 흐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 미래나노텍 선수를 올림픽 선수로 할 때 제가 비중 충분히 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글도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선수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빨리 대응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후반에 두 선수 미래나노텍이 될 만한 선수 가지고 왔으니까 본방사수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16일 이전에 미래나노텍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의 노하우들, 비법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캔하시고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테마 또 어떤 또 테마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는요. 인공위성 테마가 되겠습니다. 인공위성,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주경제 선도하는 또 기업인 학술지들 오늘 오참도 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겠다 하면은 우리 관련주들도 쑥쑥 잘 가기 마련인데 과연 부동산 정책처럼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는 걸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 중에 부동산 정책주도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동산 중소형 건설주 관심 있게 봐라고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주는 물론 관심 있게 보지만 흐름을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건설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건설주, 조선주 이런 것들 크게 빅사이클이었었거든요. 하지만 금리라든지 외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인공위성 섹터입니다. 인공위성 섹터의 우주항공
활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 국가 정책에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인공위성을 오늘자 헤드라인을 봤더니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속도를 더 느린다, 뭐 6G 나온다 이런 이야기, 좀 더 속도를 빨리 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 때 이미 그 인공위성 관련된 이슈가 한번 돌았고요. 오늘도 오찬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위성통신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선진국들은 항상 위성을 쏘잖아요. 굉장한 비용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안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최첨단 그 인터넷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이슈를 몰 수 있는 인공위성 관련주들 흐름 좀 지켜보면서 오늘 관련주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봐야 될 관련주가 무엇인지, 뭐 워낙 또 대장주 수익률 제일 높게 갈 만한, 네. 또 높게 뛸 만한 종목 좀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네네. 선수인가요? 우선 AP위성이 오늘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AP위성 갖고 왔고요. AP위성이 오늘 8% 정도 상승이 종가로 나왔고, 고가 대비해서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리가 고점인 자리에서 고점 바닥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AP위성이 현재로선 인공위성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2월 10일 날 윗꼬리가 크게 달려서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 싶었지만, 역시 정책의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오찬회, 이런 또 뭐 기사들, 또 언론 플레이 이거 나오면 또 한 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들 앞으로 보시면 돼. AP위성을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게다가 유보율이 1000%가 넘기 때문에 뭐 추후에 뭐 좋은 공시도 기대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공시가 없더라도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 측에서는 공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2월 17일 날 지난주 기사를 봤더니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띄우자, 핵심 부품 국산화에 사활을 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런 최첨단 부품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산화가 아직 100% 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국산화에 사활을 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났던 그 내용을 봤더니 우선 앞으로의 국산화의 흐름의 중심에는 AP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P위성 보시고, 오늘 수급을 봤더니 기관 매수세가 꽤 있어요. 하고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AP위성이 딱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해줬거든요. 보십시오. 윗꼬리였던 2월 10일 날 2350원을 뺀다면 종가로 봤을 때는 오늘이 최고가입니다. 18,750원이기 때문에 저는 본봉상으로 막판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살짝 밀렸긴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몸통이 꼬리보다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책은 아직 살아있고 이슈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최근 섹터에 포함시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주인 우주경제, 인공위성 관련주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시야로는 당분간은 저기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고 또 한번 힘을 응축하는 기간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P위성이 현재는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위성을 대장주로 해서 또 인공위성 섹터에서 보셨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좀 선수는 있을까요? 두 번째 선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어떤 있어요. 면일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 재료거든요. 첫 번째는 인공위성이 당연히 스페이스니까 인공위성이 걸리는 거고요. 이 회사 자체도 항공우주물류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로 보는 게 맞고, 오늘 AP위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54% 종가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도심 항공교통인가요? UAM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 있어요. 지금 UAM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요새 좀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잘하려고 하신다면 잠잠할 때 그 대장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남들 갈 때 추격하면 거의 손절 나오는데 UAM 관련 이슈도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차라리 AP위성보다는 공략하기는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슈를 봤더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국토부에서 2025년 UAM 상용화 실증 사업 본격화의 강세가 한번 2월 21일 날 오늘 한번 흐름이 나왔고, 인공위성
이 아닌 UAM으로 한번 흐름이 나왔고요. 게다가 이 사업이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2월 달 3, 4, 5, 6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시나리오 일정 매매인데 시간이 그때까지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주항공청에서 전문가 연구개발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우주는 기술 혁신, 경제 성장, 안보의 핵심 동력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항공 사업은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해주고 보안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UAM도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도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AP 위성보다는 좀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22선에서 이쁘게 반등이 나왔죠.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좀 있습니다. 16,000원부터 18,000원까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대 양봉으로 뚫기보다는 뭐 이런 모양이 뭐 네모 단봉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2선 깨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말한 올라가면 이런 시나리오, 내려가면 이런 시나리오 말씀드리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올라간다고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시장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고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이고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AP 위성보다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일 저는 바로 상승한다에 저는 51%의 가능성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에서 두 번째로 볼만한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저희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님의 또 결정적인 한방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이 픽하고 싶은 종목이 없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저희가 그 해안과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용준 해설위원님 종목 괜찮게 픽하려면 아니면 좀 시황 좀 빨리 잘 알려면 어떤 방법이 좀 좋은지 노란톡방에서 좀 알려주시나요? 네, 우선 그 공부가 많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직장 단식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전업으로 아침 새벽부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도 늦고 뉴스도 늦고 재료도 늦고 공부도 안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뉴스의 공유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부도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재료에 대한 공부는 뉴스를 보면서 하시면 되지만 핵심은 좋은 자리를 공략하는 타점에 대한 공부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란톡방에서 아시는 게 없지만 비법 강의를 좀 총 7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공략 지점, 또 호가창의 비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요. 재료에 대한 숙지도 하시고 타점 공부도 하실 거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분들과 정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면 외롭고요. 그리고 전업한다고 방구석에 혼자 계시면 굉장히 쓸쓸하고 허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밖으로 나오시고 방송도 보시고 노란톡방에 다른 분들과 의견도 공유하시고 본인의 관점과 저의 관점에 대한 차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렵지 않게 좀 공부하고 좀 수익 좀 내보고 싶다라고 자신감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와우님도 계시고 또 점님도 계신데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지금 핸드폰에 QR코드 네모난데 스캔해 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7455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노
높이 뛸 종목과 멀리 갈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자, 높이 뛸 종목부터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 전 높이 뛸 선수로는 후성이라는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이요. 후성은 지금 제가 오늘 강한 섹터 중에 2차 전지와 리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싹 가면서 핵심은 아직 안 간 리튬 관련주를 찾는 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성을 저는 리튬 관련주로 여러분께 지금 이 선수 내일 바로 높게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상 보면 올해 영업이익의 2배 흑자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3월에 결정이 날 거니까 3월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게 안 가더라도 유보율이 435% 양호하니까 이 회사는 망하거나 관리 종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게다가 후성을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과대 낙폭주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8월 18일에 큰 악재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가 후성이 후성글로벌이라는 회사와 물적 분할을 하고요.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후성의 핵심 역량이었던 그 사업 부분을 후성글로벌이 갖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후성 시가총액이 갑자기 엄청 빠지는 악재 뉴스가 한 8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결정난 건 없지만 아마 그 다음에 소액 지주들이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야무야 됐던가 안 되던가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 기사를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후성이 급락을 꾸준히 하다가 엊그저께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날 기사를 봤더니 후성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벌써 40% 정도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후성이 리튬 관련주에 편입돼 있다 안 있다는 기사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최소 300만 대 이상을 전기차를 성장하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사에 보면 리튬 관련주가 금양, 미래나노텍, 포스코홀딩스, 후성 등을 이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도 리튬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요. 기존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후성도 편입이 되고 지금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성은 바로 내일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후성 같은 경우는 차트상 지금 보면 이때죠. 이때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때 보십시오. 이때가 거의 하한가 가까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쭉 밀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밀리다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거래대금 터졌고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 과대 낙폭인 구간,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한 이 구간, 횡보만 벌써 4, 5개월 한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지지 바닥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가창 보신 분 아시겠지만 조금씩 올리는 거거든요. 지지 바닥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3,840원입니다. 너무 좋은 거는 후성이 바로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이 옆에 있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대 양봉도 상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는 저는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있고 리튬 관련주로 편입이 정확히 된다면 너무 많이 간 리튬 관련주보다는 아직 바닥에서 낙폭 과대인 후성이 후속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작년에 물적 분할 관련 악재 이슈 이후에 지속적으로 낙폭이 과대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질은 지금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에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성은 탄소 배출권 재료도 있지만 리튬 관련 재료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면 리튬 관련주 나오면 1, 2% 가는 게 아니라 10%, 20% 가잖아요. 하지만 후성이 시장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일 상승 한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충분히 높게 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후성을 노란톡방에서 한번 관련 흐름을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네. 타점 잡는 게 궁금한데 가격이죠. 어느 쪽으로 좀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그렇죠. 타점이 사실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고 힘드시니까 3시 15분 딱 종가에 베팅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루에 10분만 주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업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성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사실은 13,700 오늘 종가에 13,840원 그냥 이거 종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은 상단에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 라운드 픽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보수적으로 14,0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보고요. 손절가는 22선이 깨지는 13,000원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성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14,000원 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성에 대한 가격 전략, 또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3,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자, 이어지는 멀리 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멀리 갈지 사실 급등할지 그게 저는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는 확실히 멀리 뛴다고 생각하고 아, 왔어요.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멀리 뛴다고 갖고 자꾸 급등이 나와서 이게 반대로 맞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뛰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확실히 멀리 뛰고 오래 걸린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수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사실은 단기적으로 40%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제가 이 선수 가지고 올 때 확실한 거는 내일 바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면 정말 오래오래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락하고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던 이유가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이슈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스 삼형제가 다 급락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작년에 위메이드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 그 이슈가 위믹스 코인의 하나의 이슈였거든요. 위믹스 코인의 급등,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게임하고 돈을 버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상승, 이렇게 봤었는데 위믹스 코인이 거래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국내 거래에서 상장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냐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우선 위메이드가 대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저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기사를 봤더니 코인원입니다. 코인원 재상장 효과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위믹스 코인이 3,1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돌파했다고 하고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다 됐는데 코인의 재상장이 굉장히 빠른 시일에 됐죠. 지금 3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코인원에 재상장해서 원화 거래가 지금 몰렸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만 볼 게 아니라 국제 거래소에서도 이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 브라질 등 국제 거래소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게다가 게임 업계에 계신 분하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르엠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동시 접촉자가 1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계의 지금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가장 진입장벽이 가장 좋은 경쟁적 우위인 게임이 잘 되고 두 번째로 코인이 잘 되고 이 두 개가 겹호재가 걸린 거거든요. 게다가 낙폭 과대해서 엄청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저는 중장기로 멀리 뛰고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국내 거래소인 코인원의 이믹스가 재상장됐고요. 미래엠 글로벌 흥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최대 거래소인 비트 BNS에 상장하겠다고 밝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제 거래소 통해서 위믹스 코인이 거래된다면 앞으로 위메이드의 악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가격 전략 찍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24만 원 했던 게 지금 2만 5천 10분의 1 토막 났고요. 악재는 다 터져버렸고 이 바닥에서 거래대금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눌림 자리에는 더 공략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뛴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악재였던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온 지 2달 만에 다시 한번 코인에는 재상장했고요. 악재는 소멸. 두 번째는 글로벌 거래소도 상장 속도를 내고 있고 세 번째는 게임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이 선수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멀리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란톡방도 제가 멀리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오늘 종가인 58,400원 이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면 64,000원 정도 자리 짧게 보겠습니다. 전고점 자리 보고요. 사실은 10만 원까지도 보긴 하는데 우선 언제 갈지는 모르니까 64,000원짜리 보고요. 손절가는 딱 5만 원의 라운드 피크값 제시하고 한번 홀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멀리 갈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위메이드 게임 섹터였고요. 58,400원이 매수 단가,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 라인으로는 또 5만 원 잘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자올림픽 잘 보셨나요? 정말 멀리 뛸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얘기해 주셨고요. 또 급등할 종목으로 후성 선택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또 어떻게 잘 갈런지 내일 시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또 특별하게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장주의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진짜 대장주를 단기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노하우가 내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방송이 진행될 거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네모난 칸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는 칸에다가 가까이 카메라를 갖다 대주시면 돼요. 링크 하나 나올 거고요. 거기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빠르게 온라인 무료 방송 볼 수 있는 방법들 제공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한 점과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얘기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또 술계 열매 많이 맺도록 오후 6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